안녕하세요. 말 많은 셋째 딸 삼섬녀입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중에는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어제 집에 SK 매직 식세기 이모님이 드디어 도착을 하셔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말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리뷰 주제는 제목 그대로 바로 바깥일도 하는 주부입니다. 바깥일도 하는 주부란 직장을 다니지만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참고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워킹맘이라고 하지 뭐하러 쓸데없는 표현을 만들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는 없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 저 같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손수 만들어 봤습니다. 바깥일도 하는 주부에 대해 리뷰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읽은 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읽다 말긴 했지만 앤 헬런 피터슨이 쓴 요즘 애들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모티브로 리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재미있게 읽진 않았어요. 작가가 겪은 번아웃 증후를 소개하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산다는 게 책의 요지인데 뭔가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편향된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본 것 같아서 좀 별로였습니다. 그치만 엄마처럼 살기 싫은 엄마들이라는 챕터 초반 부분은 좀 흥미로워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적당히 주부로서 가정을 잘 가꿔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결국에는 이들에게 번아웃이 온다라는 게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 컨텐츠가 아니기에 책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짧은 대목 관련해서 저의 삶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세 가지 역할의 중압감으로 인해 번아웃이 오는 젊은이들의 얘기는 사실 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지난 1년 동안 저는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고 뭐랄까 에너지가 좀 계속 소진되는 느낌이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아주 좋습니다. 잠깐 딴 길로 새자면 요즘 남편이 갤럭시 23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계속 핸드폰을 바꿀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등 2주 넘는 고민을 매일같이 저는 성실히 들어줄 만큼 사이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프롤로그 클립에서 에너지를 받는 곳이 없어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애들이라는 책의 일부 대목을 읽고 제 안에 에너지가 없는 이유를 좀 깨달았어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저는 1년 동안 저 스스로에게 만족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언제 무엇을 누군가와 한다라는 거를 계획하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면서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매일 적고 매일 해야 하는 일을 해서 지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24시간 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위주의 할 일들을 하루를 꽉 채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만 고려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고려해야 되고 시댁도 고려해야 되고 저희 집도 고려를 해야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결혼 이후에는 해야 하는 일,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일이 90% 이상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쳐내기 바빴고 결혼 전에는 제 몸 하나만 간수하면 잘하면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 몸뿐만 아니라 남편, 집안 전체로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저는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했어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주부로서 가정을 잘 꾸미고 직장에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주중 주말을 정말 치열하게 보내야만 사회에서 보는 저는 겨우 멋진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주중 스케줄을 좀 간략하게 공유를 해볼게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도착을 해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씻고 나와서 집에서 챙겨온 아침밥을 먹으며 회사 일을 봅니다. 1시간 정도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움도 즐길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회사에게 나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7시 칼같이 퇴근을 해서 8시 집에 딱 도착을 하면은 강아지 산책을 바로 나갑니다. 바로 산책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통 설거지를 하고 가볍게 집안 뒷정리를 하고 나면은 10시 반 정도 되고 쉬어도 되지만 내일도 5시 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잠에 들어야 합니다. 사실 잠에 든다기보다는 기절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정말 스케줄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는 이 스케줄이 얘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 반응이 좀 재밌긴 한데 어쨌든 이 스케줄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 건 맞는데 매일 어찌어찌 꾸역꾸역 해냅니다. 근데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은 기분에 늘 숙제를 덜 끝낸 찜찜한 마음으로 잠에 들곤 합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은 무엇을 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오늘도 직장인으로서 어디서 실수를 했고 주부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고 분석하고 내일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스스로 막 채찍질을 합니다. 평소 집을 잘 가꾸고 요리도 잘하는 주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지 못할까?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갓생사는 직장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왜 나는 이만큼의 열정으로 이거 저거 다 왜 못할까? 라고 자책하고 운동 유튜브를 보면서 왜 나는 자꾸 살이 찔까? 라는 식의 자책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저 스스로를 매일 채점하고 틀린 거 없는지 검열하는 식의 작업을 매일 했고 그러니까 결국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상태 그대로 갔으면 임신과 출산 이후에 또 저는 육아 유튜브를 보면서 왜 나는 육아를 이만큼 잘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또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인터뷰 영상을 보면 아이가 아프거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내가 일하기 때문에 애가 잘못된 걸까? 라는 가정에서의 죄책감과 동시에 가정 때문에 회사에서 자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회사에서의 죄책감으로 휩싸여 있다는 그녀들의 고백을 보면서 아, 나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아이까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제 이야기 같아서 참 그런 인터뷰를 볼 때마다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지금도 주부, 직장인 2개 역할만 하기에도 하루가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엄마라는 어마어마한 역할까지 생기면 나는 어떡하지? 난 지금도 잘하는 게 없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공포, 두려움, 부담감이 저를 되게 짓누르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가 있지도 않는데 먼저 사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라는 챕터 초반 부분을 보고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습관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원해서 능력 있는 주부, 직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사회가 은근히 나에게 강요하는 패러다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업주부 수준만큼의 그 집안 퀄리티를 직장 다니는 여자에게까지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유지하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칭송과 함께 본인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회개의 댓글이 왕왕 보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책의 저자는 사회가 너무 많은 것을 여자들에게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사회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하는데 이 큰 분노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못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못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장 다니는 유부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직장인, 주부, 엄마 이 3가지 역할이 하나만 제대로 하기에도 참 벅찬데 그걸 동시에 3개를 다 잘해야 되니까 참 벅찬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해내는 제가 아니라 이거 저거 모든 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을 가꾸기 위해 회사에서 한 몫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제 모습이 보였고 아주 기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주말인데 집이 약간 난장판인데 예전 같았으면 나는 주부로서도 이것도 못하고 근데 회사 다닌다고 주중에도 더 못 치울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또 뭔가 속상함과 자책감으로 가득했겠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의 뭔가 스스로에 대한 여유가 좀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이 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우울하고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잔뜩 풀어놓은 것 같지만 그냥 솔직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매일, 매 시간, 매주 행복한 것만이 삶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어떤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니까 그냥 네, 좀 너그러이 봐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이 바깥일도 하는 주부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또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잠들기 전에 반성과 자책보다는 오늘은 해낸 무언가에 대해서 셀프 칭찬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스스로에게도 여유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리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많은 셋째 딸이었는데요. 잠시만요. 오늘의 한 줄 TMI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에어컨을 사면 설치 담당 기관 따로, 케어받는 기관 따로, 점검받는 기관이 각자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전 설치한 에어컨 때문에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일주일 동안 전화를 했는데요. 요즘 에어컨철이라 상담원 연결되기도 너무 어렵고 막 여기저기 제가 막 뺑뺑이 돌려지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말 많은 셋째 딸의 삼삼녀였습니다. See you!